이제 1, 2편의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진짜 큰 그림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FTX 거래소 2편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FTX도 FTX지만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동영상 FTT 토큰과 솔라나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기 전에 FTX 거래소 가입 링크를 영상 하단에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로 가입하시면 수수료 혜택도 있고 저도 소정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왕이면 열심히 소개하는 제 레퍼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힘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할 내용은 절대로 레퍼럴 때문에 만든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시장에서 뽀글이 아저씨가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레퍼럴 얘기는 머릿속에서 전혀 지우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이 FTX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 거래소 3대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호오비와 크라켄도 있지만 걔네는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FTX의 토큰은 FTT라고 해가지고 현재 $50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만 해도 좀 싸보여서 $34 정도 됐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무지성으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 FTX 거래소의 토큰 FTT는 현재 시총 약 5.5조인데요. 이 FTT 토큰이 싼지 비싼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다른 거래소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이낸스 코인인 BNB는 약 90조, 코인베이스 토큰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코인베이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64조 정도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뒤에서 한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번엔 시가총액 말고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FTX는 거래량 기준 4위 거래소로 바이낸스는 FTX보다 약 13배 정도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FTX보다 2배 큰 거래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거래량과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바이낸스는 FTX보다 시총으로는 16배, 거래량으로는 12배 정도 큰 거래소고 코인베이스는 시총이 FTX보다 약 11.5배, 거래량은 2배 정도 큰 거래소인데 저희는 이 FTX 거래소를 기준으로 삼았죠. 이 FTX의 시총과 거래량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인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랑 FTX랑 거래량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시총은 11.5배나 차이 난다는 건 코인베이스가 현재 굉장히 시총이 고평가된 상태거나 FTX가 거래량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된 거래소다. 그리고 FTX란 거래소가 저평가가 됐으면 FTT 토큰도 저평가됐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얘네를 이렇게 단순하게 시가총액이랑 거래량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냐? 얘네 다 하는 역할이 다르고 심지어 하나는 코인도 아니고 주식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한 번 더 비교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아무래도 세계 1등 거래소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BNB 코인에 프리미엄을 더 붙여줘야 하기도 하고 또 BSC 체인, 스마트 체인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마진 거래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점을 갖고 있고 이에 반해 코인베이스는 일단 누가 봐도 합법인 거래소죠. 왜냐면 나스닥에 상장까지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는 건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진입하기 용이하다는 특성도 코인베이스가 갖게 해주는데요. FTX는 이 두 개를 적당히 짬뽕해 놓은 그런 거래소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 FTX가 좀 두 개를 섞어 놓은 거래소라 살짝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FTX가 투자를 받은 기사들을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 FTX 거래소 1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꼭 보고 이 뒤로 시청해주세요. 물론 꼭 보라고 하면 안 보는 거 알지만 그래도 꼭 시청하고 오세요. 알았죠? 시청 안 하고 왔죠. 시청하고 오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얘네 좀 짬뽕 거래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련의 흐름들을 보니까 단순히 짬뽕한 거래소가 아니고 이 FTX는 뽀글이가 만드는 불짬뽕이 될 각이 보여요. 생각해보니까 짬뽕이 진짜 좋은 짬뽕일 수 있겠더라고요. FTX는 코인베이스가 못하는 마진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또 바이낸스가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인 정부 규제를 FTX는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또 코인베이스엔 없는 BSC 스마트 체인의 역할을 솔라나로 어느 정도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짬뽕 거래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양쪽의 장점들만 결합한 1티어 거래소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FTX 거래소에 대해서 꼭 한번 소개를 해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FTX 거래소의 토큰인 FTT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FTT는 FTX의
거래소의 토큰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 아무래도 수수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FTT의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인 기능은 FTX에서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빼준다 인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이낸스가 지금과 같은 규제안 때문에 갈수록 쇠락해지고 만약에 FTX가 합법적인데 마진 거래가 되는 거래소가 된다면 이 FTX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진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비트로 20배 마진을 친다면 1비트를 가지고 20BTC를 거래할 수 있는데 그 거래 수수료는 제가 20비트를 거래한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마진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 바이낸스 마진 거래가 규제 때문에 시드는데 FTX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FTX에서 마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FTT 토큰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 FTT 토큰은 이렇게 수수료 할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FTT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ERC 토큰 출금 수수료도 면제해주고요. 가끔 NFT도 주고요. 리베이트 혜택도 있고요. 가끔 BNB의 런치패드 같은 이벤트를 하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세럼 토큰을 FTT를 스테이킹하면 주고 있어요. 이 세럼은 아마 업비트에도 있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 세럼은 최근 굉장히 좋은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 터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럼이 뭐냐면 솔라나 기반의 덱스인데요.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덱스인데도 불구하고 오더북이 있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세럼은 솔라나 기반의 덱스이기 때문인데요. 이 솔라나는 체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도 엄청 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럼의 뒤에, 솔라나의 뒤에는 우리의 뽀글이가 있습니다. 이 뽀글이가 왜 이렇게 솔라나를 극성적으로 밀어주냐를 살펴보면 저는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뽀글이가 세럼을 통해서 덱스를 먹고 FTX를 통해서 중앙거래소를 먹고 이렇게 해서 쌍끌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FTT 토큰을 갖고 있으면 세럼을 주는 게 세럼을 쓰면 솔라나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으니까 너네 내가 세럼 줄 테니까 솔라나 생태계도 한번 관심 갖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뽀글이는 솔라나가 마치 바이낸스의 분부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 2편의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진짜 큰 그림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큰 그림 최종판은 다음과 같은데요. FTX가 규제 잘 지키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면 그럼 그 사람들이 FTT를 사고 FTT를 갖고 있으니까 세럼을 받고 그 세럼으로 솔라나 생태계에 유입이 돼서 솔라나가 이더랑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이기는 그림, 이런 그림이 뽀글이가 그리는 진정한 큰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FTX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고 규제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 중에 정말 많은 돈을 홍보비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코인이들이 코인 시장에 입성할 때 분명히 FTX 거래소를 가장 먼저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코인이들은 FTX 거래소를 쓰면 FTT 토큰을 갖고 있는 게 좋구나, 수수료 할인도 해주고 이벤트도 많네 하면서 FTT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FTT 토큰을 갖고 있으면 세럼 토큰을 받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코린이들이 세럼 토큰이 뭐지? 아, 솔라나에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솔라나가 뭐지? 솔라나의 생태계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솔라나 생태계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뽀글이는 언젠가는 솔라나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이더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바이낸스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쩌면 진짜 이더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러면 솔라나 중심으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개편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그림을 뽀글이가 그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이런 그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아직은 이 0번 신규 코린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으니까 그때 진짜 찐 불장을 대비해서 우리도 뽀글이의 어깨에 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제가 한 34달러 정도 할 때 블로그에 FTT 토큰에 대한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살짝 지금은 추천해드리기 힘든 느낌은 있어요. 근데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FTT 토큰을 고래가 엄청 많이 사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전고를 뚫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걸 사는 걸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라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사야 돼요? 얘는 비싼가요? 라고 하면
전 차라리 0단계, 1단계에 있는 FTT 토큰보다 나중에 진짜 솔라나 생태계가 뽀글이 생각대로 활성화됐을 때 혜택을 받을 솔라나 생태계 안에 괜찮은 코인들, 근본 코인들을 사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솔라나 체인 안에도 근본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뭐 옥시젠, 맵스미, 봄피다, 레이디움, 뭐 정말 다양한 코인들이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미리미리 투자를 해놓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동영상 FTX, FTT 그리고 솔라나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